은행 창구 직원 박수진은 어제 눈앞에서 노숙자 차림의 남자를 내쫓았습니다. 넝마 같은 옷과 악취. 그 남자가 계좌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수진은 비웃으며 경비를 불렀습니다. 오늘 아침 그 남자가 약혼자 민준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재벌 총수 김동원 회장. 자신이 내쫓은 그 사람이 곧 시아버지가 될 남자였습니다. 다음이 더 충격적입니다. 은행 창구 너머로 들어오는 오전 햇살이 유난히 밝았다. 박수진은 정갈하게 묶은 머리를 한번 쓸어올리며 모니터를 켰다. 6년 차 은행원. 실적 1위. 지점장이 인정하는 완벽한 직원. 오늘도 무탈하게. 수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업무 시작 30분 전. 하루 일정을 점검하는 것이 그녀의 루틴이었다. VIP 고객 3명. 대출 상담 2건. 신규 계좌 개설 상담 5건. 창구 앞 번호표 기계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첫 손님이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진은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다. 창구 앞에 선 남자의 옷은 여러 겹덧입은 누더기였다. 기름때가 낀 재킷 위로 해진 스웨터가 비어져 나왔다. 바지는 흙과 먼지로 뒤범벅이었고 신발은 발가락이 보일 정도로 찢어져 있었다. 악취가 창구를 넘어왔다. 땀과 곰팡이, 그리고 오래된 음식물이 섞인 냄새. 수진의 입술이 실룩거렸다. 옆 창구의 김대리가 코를 찡그리며 고개를 돌렸다. 저 계좌를 만들고 싶은데요. 남자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손에 든 구겨진 지폐 몇 장이 떨리고 있었다. 수진은 시선을 피했다. 모니터를 보는 척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죄송하지만 계좌 개설은 신분증과 주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있어요. 남자가 주머니를 뒤졌다. 낡은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이 나왔다. 표면이 닳아서 사진이 희미했다. 수진은 신분증을 받지 않았다. 대신 볼펜으로 살짝 밀어냈다. 주소지 확인이 안 되시면 어렵습니다. 주소가 지금은 없어요. 하지만 계좌는 꼭 필요해서. 뒤에서 다른 손님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한 중년 여성이 코를 막으며 민원 상담 칸으로 비켜섰다. 수진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지점장이 이쪽을 보고 있었다. 다른 손님들의 불만 어린 시선이 느껴졌다. 고객님, 최소한의 복장과 위생 상태를 갖추지 않으시면 은행 이용이 어렵습니다.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남자가 몸을 움츠렸다. 그의 눈빛에 무언가가 스쳤다. 수치심. 아니면 분노? 저도 사람입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규정이 있어서요. 수지는 경비에게 눈짓했다. 경비 아저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어르신, 나가주시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남자는 구겨진 지폐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천천히 몸을 돌렸다.
은행 문을 나서는 그의 등이 더 굽어 보였다. 수지는 손세정제를 꺼냈다. 신분증을 만졌던 볼펜을 휴지로 닦아냈다. 다음 손님 받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밝아졌다. 완벽한 미소가 돌아왔다. 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김대리가 말했다. 아침에 그 노숙자. 진짜 심했지? 냄새 때문에 창구 닫고 싶었어. 맞아. 저런 사람들은 은행에 왜 오는 거야? 계좌를 만들어서 뭐 하게? 수지는 물을 마셨다. 목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니까. 그녀는 자신의 말이 옳다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강남의 프렌치 레스토랑. 촛불이 테이블 위에서 흔들렸다. 약혼자 민준이 와인 잔을 들어 올렸다. 수진아. 내일 우리 아버지 만나자. 수진의 손이 멈췄다. 포크가 접시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갑자기? 결혼은 내년이잖아. 아버지가 보고 싶으시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민주는 2년 전 맞선에서 만난 남자였다. 대기업 임원의 아들. 안정적인 직장. 좋은 집안. 수진의 부모님은 처음 만난 날부터 만족했다. 이 정도 신랑감을 어디서 구하니? 절대 놓치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아버님이 어떤 분이신데? 민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까다로우신 편이야. 특히 사람 보는 눈이 엄격하셔. 사업은 뭐 하시는데? 무역업. 회사 규모가 꽤 커. 직원이 300명 정도 되나? 수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입안이 씁쓸했다. 걱정하지 마. 넌 완벽하잖아. 아버지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지만 수진의 손은 차가웠다. 내일 몇 시에? 저녁 7시. 우리 집으로 와. 주소 보낼게.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레스토랑 앞 골목에서 수지는 노숙자를 봤다. 담요를 뒤집어 쓴 채 길가에 앉아 있었다. 민준이 그녀의 팔을 당겼다. 이쪽으로 가자. 저런 사람들 피해서. 수지는 고개를 돌렸다. 아침에 은행에 왔던 그 남자가 떠올랐다. 구겨진 지폐를 쥔 떨리는 손. 너무했나. 작은 목소리였지만 민준이 들었다. 뭐가?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차 안에서 민준이 말했다.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면 예에 바르게. 그리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해. 아버지는 애매한 걸 싫어하셔. 알았어. 옷은 단정하게 입고. 향수는 너무 진하지 않게. 아버지가 냄새에 민감하셔. 수지는 창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이 흐르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 어둠 속에 숨은 사람들이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계좌를 만들고 싶은데요. 그 남자의 목소리가 자꾸 들렸다. 갈라진 목소리. 떨리는 손. 수지는 이불을 뒤집었었다. 내가 뭘 잘못했어. 규정이 그런 걸 어떻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아침에 손세정제를 뿌렸던 순간. 볼펜을 휴지로 닦았던 순간. 그 순간들이 자꾸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옷장 앞에 섰다. 민준의 아버지를 만날 옷을 골랐다. 검은색 원피스. 진주 목걸이. 베이지 코트.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완벽하게 차려입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괜찮아. 나는 준비됐어. 수지는 립스틱을 다시 발랐다. 붉은색이 입술 위에서 번졌다. 은행에 출근했다. 평소와 같은 하루. 손님을 받고 서류를 처리하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창구 앞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신경 쓰였다. 혹시 그 남자가 다시 올까? 다시 오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 점심시간. 김대리가 말했다. 어제 그 노숙자. 또 올까 봐 걱정이야. 진짜 민원 넣어야 하나.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샐러드를 먹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후 6시. 수지는 퇴근했다. 약속 장소로 가는 택시 안에서 손을 꼭 쥐었다. 잘할 수 있어. 나는 완벽한 며느리감이야.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목을 조였다. 택시가 멈춘 곳은 성북동 언덕 위였다. 높은 담장과 철문. 그 너머로 3층 저택이 보였다. 수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초인종을 눌렀다. 민준이 나왔다. 정장 차림이었다. 왔어? 아버지 기다리고 계셔. 긴장하지 마. 하지만 민준의 얼굴도 굳어 있었다. 현관을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빛났다. 샹들리에 아래로 넓은 거실이 펼쳐졌다. 가구 하나하나가 값비싸 보였다. 아버지. 수진 왔습니다. 민준이 안쪽 서재를 향해 말했다. 대답이 없었다. 수지는 코트를 벗으며 거실을 둘러봤다. 벽에 걸린 그림들. 장식장 속 골동품들. 이 집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잠깐만 기다려. 아버지가 통화 중이신가 봐. 민준이 서재 쪽으로 갔다. 수지는 소파에 앉았다. 등받이가 딱딱했다. 10분이 지났다. 15분이 지났다. 서재 문이 열렸다. 민준이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아버지가 잠깐 나가셨대. 곧 오신대. 나가셨어? 약속 시간인데? 응. 급한 일이 생기셨나 봐.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뭔가 이상했다. 30분이 더 지났다.
수지는 핸드백을 꼭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는 소리. 아버지 오셨다. 민준이 일어났다. 수진도 따라 일어났다. 허리를 곧게 펴고 미소를 준비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무겁게. 그리고 거실로 들어온 남자를 보는 순간 수진의 미소가 얼어붙었다. 낡은 재킷, 해진 스웨터, 흙이 묻은 바지. 어제 아침 은행 창구 앞에 섰던 그 남자였다. 수진의 입술이 떨렸다.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다. 아, 아버님. 남자는 그녀를 바라봤다. 표정이 없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박수진 씨. 오셨군요. 목소리는 어제와 달랐다. 갈라지지 않았다. 무게가 실려 있었다. 수진의 다리가 풀렸다. 소파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다. 민준이 당황한 얼굴로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 그 옷차림은. 아들. 내 방으로 가 있어라. 하지만 가라고 했다. 민준이 망설이다가 계단으로 올라갔다. 수진과 남자만 거실에 남았다. 남자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더러운 옷이 깨끗한 소파 위에 놓였다. 앉으시죠. 수진은 다리가 떨렸지만 반대편 소파에 앉았다.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어제 은행에서 봤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몰라봐서 그런 겁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알아봤으면 계좌를 만들어줬습니까? 경비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 그게 규정. 그래요. 규정이 그렇죠. 남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어제 그 구겨진 지폐들이었다. 이걸로는 계좌를 못 만든다고 했죠. 주소가 없어서. 지폐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구겨진 10,000원짜리 5장. 그런데 이 돈으로 이 집을 샀습니다. 30년 전에. 수진의 숨이 막혔다.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저도 노숙자였습니다.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길에서 잤어요. 은행 문전박 때도 수십 번 당했죠. 남자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때를 잊지 않으려고 가끔 이렇게 옷을 입고 나갑니다.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지 확인하려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규정대로 했으니까. 남자가 일어났다. 하지만 내 며느리는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사람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수지는 저택을 나왔다.
민준이 뒤따라 나왔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수진아. 기다려. 놔줘. 아버지 설득할게. 시간이 필요하신 거야? 설득? 내 아버지 말이 맞아. 나는 자격이 없어. 수지는 택시를 잡아탔다. 차창 밖으로 저택이 멀어졌다. 그 집에 불빛이 흐려지는 게 보였다. 원룸에 도착했다.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또 받지 않았다. 거울 앞에 섰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자신이 보였다. 검은 원피스, 진주 목걸이, 붉은 립스틱. 이게 나야? 이게 내가 원한 모습이야? 수지는 목걸이를 풀었다. 바닥에 던졌다. 진주 구슬이 굴러갔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이 돌았다. 어제 아침 장면이 자꾸 떠올랐다. 창구 너머의 그 남자. 떨리는 손. 구겨진 지폐. 저도 사람입니다. 그 말이 귓가를 때렸다. 수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다. 하지만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사람. 김동원 회장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새벽 3시. 수지는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북을 켰다. 검색창에 김동원을 입력했다. 기사들이 쏟아졌다. 맨손으로 일군 재벌. 노숙자에서 회장까지. 기부왕 김동원. 사진들을 봤다. 정장을 입은 김 회장. 자선단체에서 웃고 있는 모습. 직원들과 악수하는 장면. 그리고 오래된 기사 하나를 찾았다. 30년 전 노숙 생활. 은행 문전박대 당해도 포기하지 않았다. 기사 속 사진. 젊은 김동원이 좁은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눈빛이 살아 있었다. 수지는 화면을 껐다. 캄캄해진 모니터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아침이 왔다. 출근 시간. 하지만 수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은행 지점장이었다. 박 대리. 왜 안 와? 손님들 기다리고 있어. 죄송합니다. 오늘 못 갈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아프기라도 해? 네. 몸이 안 좋습니다. 거짓말이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다. 수지는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 밥을 먹지 않았다. 물도 마시지 않았다. 저녁.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진아. 민준이한테 연락받았다. 무슨 일이야? 엄마. 나 결혼 못 할 것 같아. 뭔 소리야? 그렇게 좋은 신랑감을 왜? 내가 잘못했어. 너무 큰 실수를 했어. 실수. 뭘 잘못했는데?
민준이는 괜찮다던데? 민준이 아빠가 날 거부하셨어. 나랑 가족 되기 싫대.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한숨이 들렸다. 그럼 사과해.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용서받아. 이런 기회 다시 안 와. 엄마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잘못했으면 고치면 되지. 고집 부리지 말고 어른한테 잘 보여. 수지는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던졌다.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소리 없이. 길게. 완벽한 은행원. 완벽한 며느리감. 완벽한 딸. 그 모든 게 무너졌다. 한 순간에. 거울을 다시 봤다. 화장기 없는 얼굴.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이게 진짜 나야? 겉만 번지르르한. 수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손바닥이 뜨거웠다. 밤이 깊어졌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저 아래 어딘가에 노숙자들이 있을 것이다. 추운 밤을 견디고 있을 것이다. 수지는 일어나 코트를 입었다. 밖으로 나갔다. 편의점 앞에서 김밥과 따뜻한 음료수를 샀다. 근처 지하보도로 갔다. 담요를 덮은 사람이 보였다. 수지는 다가가 김밥을 내밀었다. 드세요. 담요 속에서 얼굴이 나왔다. 할머니였다. 주름진 얼굴에 놀란 표정.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김밥을 받는 손이 수진의 손보다 훨씬 차가웠다. 수진은 음료수도 내려놓고 돌아섰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조금은 가벼워진 것도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결심했다.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일주일이 지났다. 수지는 은행에 복귀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다. 창고 앞에 서면 모든 손님을 다르게 봤다. 옷차림이 남루해도, 냄새가 나도, 먼저 미소를 지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떤 손님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수지는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김대리가 수근거렸다. 박대리 요즘 이상해. 손님한테 너무 친절한 거 아니야? 수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점심시간. 혼자 밖으로 나갔다. 지하보도로 갔다. 저번에 김밥을 줬던 할머니가 있었다. 수지는 또 음식을 사서 건넸다. 또 오셨네요. 할머니가 웃었다. 주름 사이로 따뜻한 눈빛이 보였다. 자주 올게요. 일주일 동안 민준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수진도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메시지가 왔다. 아버지가 만나자고 하셔. 사무실로 와줄래? 수진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알았어. 갈게. 오후 6시. 수지는 김동원 무역본사 건물 앞에 섰다. 20층짜리 유리 건물. 로비가 넓고 밝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올라갔다. 비서가 안내했다. 회장님 사무실입니다. 들어가세요. 문을 열었다. 넓은 사무실. 큰 책상 뒤에 김동원 회장이 앉아 있었다. 이번엔 정장 차림이었다. 깔끔한 양복. 정돈된 머리.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앉으시죠. 수지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왜 오셨습니까? 사과하러 왔습니다. 사과는 지난번에도 들었습니다. 그땐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한 사과였어요. 회장의 눈썹이 올라갔다. 지금은 다릅니까? 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알아요. 사람을 옷으로 판단했어요. 냄새로 판단했어요. 규정 뒤에 숨어서 제 편견을 정당화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저는 제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봤습니다. 완벽한 척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어요.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봤다. 용서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냥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회장이 서랍을 열었다. 구겨진 지폐 5장을 꺼냈다. 저번에 봤던 그 돈이었다. 이걸 보십시오. 지폐를 책상 위에 펼쳤다. 30년 전 제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걸로 첫 사무실 보증금을 냈어요. 은행에서 대출 거절당하고 친구들한테 외면당하고 길에서 잤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때 저를 도와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작은 식당 주인 할머니. 밥을 공짜로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 할머니 돌아가셨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성공하고 찾아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서 잊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지.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이 일어나 창가로 갔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박수진 씨.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매일. 쉽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니까. 알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이젠 다르게 살고 싶어요. 회장이 돌아섰다. 민준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민준이를 사랑해요. 하지만 회장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조건이 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1년 동안 우리 회사 자선사업부에서 일하십시오. 노숙자 지원, 무료 급식, 쉼터 운영.
그 일을 하면서 사람을 배우십시오. 은행은 그만두셔야죠. 아니면 휴직하거나.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6년 쌓은 경력. 안정된 직장. 하지만 선택은 빠르게 내려졌다. 하겠습니다. 회장이 손을 내밀었다. 수지는 일어나 악수했다. 회장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십시오. 쉽지 않을 겁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수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웠지만 설레기도 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6개월이 흘렀다. 수지는 매일 아침 쉼터로 출근했다. 낡은 건물, 좁은 방들, 오래된 침대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했다. 수진 씨, 아침 배식 시작해요. 동료 활동가 미영이 불렀다. 수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식당으로 갔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노숙자들이 식판을 들고 기다렸다. 안녕하세요. 많이 드세요. 수지는 밥을 퍼주며 인사했다. 처음엔 어색했던 그 인사가 이젠 자연스러웠다. 할아버지 한 분이 앞으로 왔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제가 받아드릴게요. 수진이 식판을 받아 밥과 국을 담았다. 반찬도 조금 더 얹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식사 시간이 끝나고 상담실로 갔다. 오늘 만날 사람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 40대쯤 보였지만 실제로는 30대였다. 거리 생활이 사람을 늙게 만들었다. 김미란 씨. 앉으세요. 여자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오늘은 어떠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수지는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침묵도 괜찮다는 걸 배웠다. 제 딸이 보고 싶어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5년 전에 헤어졌어요. 제가 술을 끊지 못해서 남편이 딸을 데리고 떠났어요. 지금은 술을 끊으셨죠? 네. 3개월째예요. 쉽지 않지만 딸을 보려면. 수지는 여자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차가운 손. 잘하고 계세요. 3개월은 큰 성과예요. 계속 이대로 가면 딸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남편분께 연락해 볼까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상담이 끝나고 수지는 밖으로 나왔다. 쉼터 마당에 벤치가 있었다. 그곳에 앉아 하늘을 봤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다. 바람이 불었다. 차갑지만 상쾌했다. 여기 있었구나. 민준이 왔다. 요즘 자주 쉼터에 왔다.
봉사활동을 함께 했다. 힘들지? 조금. 하지만 괜찮아. 민준이 그녀 옆에 앉았다. 너 많이 변했어. 어떻게? 눈빛이 달라졌어. 예전엔 뭔가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 수지는 민준을 봤다. 그도 변했다. 쉼터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도 변한 것 같아. 너를 보는 눈빛이 아직 멀었어. 아버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아니야. 이미 됐어. 아버지가 어제 말씀하셨어. 결혼 준비하라고. 수진의 심장이 뛰었다. 정말? 응. 1년 기다리기로 했잖아. 이제 6개월 남았어.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저녁. 김동원 회장이 쉼터를 방문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수진 씨. 잠깐 이야기할까요? 회장이 마당 벤치를 가리켰다. 둘이 앉았다. 어떻습니까? 6개월.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까? 은행 그만둔 것. 없습니다. 여기가 더 의미 있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30년 전에 만난 식당 할머니 말씀 기억하시죠? 네. 당신이 그 할머니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직 멀었어요.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회장이 일어났다. 앞으로 6개월 더 일하십시오. 그 후엔 당신이 선택하세요. 계속 여기서 일할지, 다른 길을 갈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장이 떠나고 수지는 혼자 남았다. 쉼터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사람들이 모여 밥을 먹고 있었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6개월 전과는 다른 미소. 진짜 미소였다. 1년이 지났다. 결혼식 날이었다. 작은 결혼식장. 50명 정도의 하객. 호화롭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수지는 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화장은 역계했다. 예전처럼 진하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김동원 회장이 들어왔다. 주례를 서달라고 했죠? 네. 아버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회장이 의자에 앉았다. 1년 전.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실망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다고 생각했어요. 맞는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당신은 진짜가 됐어요. 회장이 손을 내밀었다. 수지는 그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기회를 잡은 건 당신입니다. 저는 문만 열어줬을 뿐이에요. 식장 음악이 시작됐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다. 수지는 아버지와 함께 입장했다. 버진 로드를 걸었다. 천천히. 하객석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쉼터 사람들이 왔다. 김미란 씨도 있었다. 옆에 어린 딸을 데리고.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미란 씨도 웃었다. 딸과 재회한 지 3개월이 됐다. 민준이 앞에 서 있었다. 그도 웃고 있었다. 주례를 맡은 김동원 회장이 단상에 올랐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렸다. 결혼은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세계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신부 박수진 씨는 1년 전 제게 깊은 인상을 줬습니다. 처음엔 나쁜 인상이었죠. 하객들이 웃었다. 수진도 웃었다. 하지만 그녀는 변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어요. 회장이 수진을 봤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수진 씨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다. 하객들이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지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인사했다. 쉼터 사람들 테이블에 앉았다. 수진 씨, 축하해요. 할머니 한 분이 손을 잡았다. 1년 전 지하보도에서 김밥을 받았던 그 할머니였다.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할머니 미소를 보고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차갑게 살았는지.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저녁. 하객들이 떠나고 수진과 민준만 남았다. 식장 테라스에 나갔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후회 안 해? 은행 그만둔 거. 민준이 물었다. 전혀. 쉼터에서 일하는 게 더 좋아. 앞으로 계속 할 거야? 응. 내가 찾은 길이야. 수지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너도 함께 해줄 거지? 물론이지. 우리 둘이 함께. 두 사람은 야경을 봤다. 저 아래 어딘가에 추운 밤을 견디는 사람들이 있었다. 내일 쉼터 가서 할머니들 생신 파티 준비해야지. 그래. 케이크 주문했어? 응. 큰 거로. 두 사람은 웃었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지만 둘은 따뜻했다. 수지는 1년 전을 떠올렸다. 은행 창구 앞에서 남자를 내쫓던 그 순간. 그 순간이 그녀를 바꿨다. 무너뜨렸고 다시 세웠다. 고마워요. 아버님. 수지는 속으로 말했다. 김동원 회장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나를 깨워줘서. 결혼식장 불이 하나씩 꺼졌다. 하지만 테라스는 여전히 밝았다. 두 사람의 미래가 그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진짜 미소와 함께.
1년 전 수지는 완벽한 은행원이었다. 하지만 비어 있었다. 지금 그녀는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채워져 있었다. 사람들로, 진심으로, 사랑으로. 은행 창구는 사라졌지만 새로운 창구가 열렸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창구. 그곳에서 수지는 진짜 자신을 만났다. 그리고 그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민준이 말했다. 집 갈까? 응. 가자. 우리 집으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봤다. 그곳에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 함께 공유하고 싶으시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